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시황 말씀드리겠고요. AI 시대의 소프트웨어 산업 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입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위험 회피 심리와 그에 따른 자산의 이동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강력한 매도세가 나타나는 반면 경기 방어주로는 자금이 유입되는 뚜렷한 로테이션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주와 전력 관련주의 급락입니다. 특히 AMD가 17%나 폭락하면서 AI 관련주 전반의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둘째는 필수 소비재의 상승입니다. 기술주의 대안으로 캠벨이나 제너럴 밀스 같은 안정적인 소비재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고용둔화 신호와 함께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등 대외적 불안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술주 매도세의 진원지는 바로 반도체 기업 AMD였습니다. 나스닥 내에서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무려 17% 급락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 발표로 인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AI 칩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 한 해 큰 상승폭을 보였던 AI 관련주들이 실적 우려와 함께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AMD에 시작된 충격은 소프트웨어 넘어 반도체와 하드웨어 섹터 전반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9.5% 하락했고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시게이트는 역시 각각 7.2에서 5.8% 하락했습니다. 이는 기술주 전반에 걸쳐 차익 실현 및 위험 회피 매물이 쏟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어마켓 심리는 기술주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산업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연료전지 기업인 볼륨이 13%나 폭락했고요. 코스텔텔레에너지가 비스트라가 각각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터빈 제조사인 GE 버너바가 또한 4.4% 하락하며 전력산업 전반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술주와 성장주가 흔들리는 동안 투자자들은 필수 소비재라는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경기 방어주로의 매력이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 속에서 경기의 등락과 관계없이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는 필수 소비재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기술주와는 대조적인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품 기업인 캠벨은 5.7% 상승했고요. 제너럴 밀은 4.3% 상승했습니다. 자, 기술주가 급락한 날 이렇게 전통적인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자산을 지키려는 보수적인 대응에 나섰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를 위축시킨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였습니다. 민간고용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지난 1월 민간 부분 고용은 22,0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12월에 37,000명 증가와 비교했을 때는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용 창출력 감소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다시 불거졌습니다.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란이 미국 및 지역 관계자들과의 회담을 취소한 데 이어서 미 해군 항공기를 향해 드론 위협을 가하고 미국 국적 선박을 추격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중동 정세에 대한 불안감을 다시금 키워줬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은 바로 유가로 가죠.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3.2% 상승해서 배럴당 69불 46달러까지 기록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고 인플레이션 및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장주에서 방어주 및 원자재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입니다. 기술주, AI, 전력 인프라 관련 성장주들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금은 경기 방어주와 유가 상승의 수혜를 입는 원자재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뚜렷해진 하루였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조금 아까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꺾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바이온 딥스 수량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바닥에서부터 시장을 쭉 끌어올려줬으면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AI 시대의 소프트웨어 산업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월서부터 보면 격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봐야 합니다. 특히 에이전틱 AI 부상하고 이로 인한 기존 사스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 현상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요약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섹터는 단순한 시장 조정을 넘어서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은 기존 사스에서 AI 인프라 반도체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주요 변화는 세 가지로 잡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프트웨어 역할이 단순 기록을 떠나서 자율 업무 수행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AI가 인간 업무를 대체함에 따라 기존의 과금 모델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2026년 말까지 기업 앱의 40%의 에이전트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AI 통합에 성공한 기업,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일즈포스나 아도비 같은 대형주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장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는 현재 베어마켓에 진입했습니다. 21%가 하락했는데요. 요거는 IGV는 ETF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세비 30%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12% 빠졌고 세일즈포스 7%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하락의 이면에는 대자금의 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확신이 AI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즉 소프트웨어보다는 AI를 구동하는 인프라와 칩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AI가 소프트웨어를 파괴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위기의 핵심 원인은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사스 성장을 견인해온 사용자 수 기반 라이센스 모델이 유효성을 잃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한계가 다수 직원 업무를 대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이 구매해야 할 라이센스 수량은 급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헙스팟의 NRR, 즉 순매출 유지 비율을 보면 103%에서 정체되고 있고요. 줌 엔터프라이즈는 98%로 하락을 했습니다. IDC는 2028년까지 순수 자석 기반 가격 적정은 도태될 것이다. 그리고 벤더의 70%가 가격을 재설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 요인은 효율성 격차입니다. AI 네이티브 스타트업과 전통 사스 기업 간의 생산성 차이가 너무 극명합니다. AI 네이티브 기업의 직원당 매출은 평균 348만 달러에 이른다고 하고요. 전통 사스 기업은 61만 달러입니다. 약 5.7배의 효율성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 또한 AI 네이티브 기업은 ARR이 1년에서 2년 걸리는데 전통 기업은 5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무거운 조직 구조를 가진 전통 기업은 속도와 비용 경쟁에서 열위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도구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는 2026년 85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47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매년 43%가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가트너는 2026년 말 기업 앱의 40%가 이러한 AI 에이전트를 탑재하게 될 것이다. 예측을 했고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제 주요 기업별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일즈포스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에이전포스를 통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챗봇을 넘어 자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를 2025년까지 10억 개 가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부 사례를 보면 해결률이 85%고요. 리드 전환율이 1.8배 증가 등의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에이전트의 연료가 되는 데이터 클라우드 매출은 120% 성장했습니다. 2030년까지 매출 6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고가 정책과 SMB 시장에서의 취약점은 리스크로 있기는 합니다. 다음은 서비스나우입니다. 이 기업은 압도적인 효율성과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의 합이 54%로 업계의 마법의 숫자인 룰 오브 40의 50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고객 갱신을 또한 98%로 매우 견고합니다. 서비스나우의 전략은 기업 내 모든 AI 자산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AI 클라우드 타워입니다. 나우 어시스트와 같은 프로플러스 고부가 가치 요금제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가장 탄탄하지만 시장 센티먼트 악화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코파일럿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죠. M365 커머셜 클라우드 매출은 15% 증가했습니다. 다이나믹 365는 19% 증가했고요. 경쟁사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 11월 에이전트 중앙관리센터인 에이전트 365를 출시를 했습니다. 오피스 제품군의 문서와 분석을 전통화하는 에이전트 모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프라와 앱을 모두 가진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도비는 생성형 AI 브리프라이의 수익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이어플라이 관련해서는 APR이 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가격 전쟁 측면에서는 2025년 6월부터 약 16.7%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요. 하위 플랜의 AI 크레딧을 축소하면서 상위 플랜으로 이동하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전문가 작업 효율화가 있지만 캔바와 같은 저가 경쟁자의 위협과 FTC 소송 등은 주의 있게 지켜봐야 할 항목입니다.
자, 인사재무관리 분야의 워크데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재무, 감사, 채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전부 자동화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AI 플렉스 크레딧이라는 새로운 과금 모델입니다. 정액제를 탈피해서 AI 사용량에 따라 크레딧이 차감되는 소비 기반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억 달러 규모의 산하 인수를 통해서 지식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에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쭉 보셨습니다. 다 이제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이센스에서 컨섬션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자 수는 가치 척도가 아니고 새로운 지표는 사용량하고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나 워크데이처럼 기본 구독료에 소비 기반 크레딧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혹은 인터컴처럼 해결 건수당 과금하는 성과 기반 모델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 구조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2030년 소프트웨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개념 자체가 도구에서 디지털 노동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서비스 애저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옵니다. 시장 통합도 가속화되어 포인트 솔루션 사스의 35%가 대형 플랫폼에 흡수될 것입니다. 결국 승자는 다양한 에이전트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며 기업의 예산 항목은 소프트웨어 구매에서 디지털 직원 고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리스크 요인에 4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입니다. 2027년까지 에이전트 프로젝트의 40%가 비용 대비 가치 입증 실패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섀도우 AI 문제입니다. 지금의 75%가 승인되지 않은 AI를 사용하여 보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EU AI 액트 등 규제 강화입니다. 넷째는 복잡한 과금 체계와 가격 인상에 따른 고객의 가격 저항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밸리에이션을 보면요, 지금은 역사적 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도비 세일즈포스 같은 게 지금 퍼가 12배에서 13배 수준으로 10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의 매출 배수는 37.5배인데요. 그거와 비교하면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싸다고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에이전트 시대에도 유효한가 하는 걸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아도비의 12.6배 퍼는 과도한 저평가로 보이지만 경쟁 리스크를 면밀히 관찰하면 진짜로 이게 적정한 퍼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는 AI에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런 AI를 잘 활용해서 특히 에이전틱 AI를 잘 활용해서 다시 살아난다면은 그것 또한 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면 피해야 할 기업은 AI 통합에 실패하고 여전히 좌석 확대나 가격 인상만으로 성장을 유지하려는 레거시 사스 기업들입니다. 변신을 해야 됩니다. 신중히 접근할 기업은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되 AI 기능이 실제 연간 계약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1,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기 전략입니다. 올 연말까지 가다 보면은 선별 기준은 AI가 실질적 워크플로우를 대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직원들 매출 효율성이 50만 달러 이상으로 개선되고 있는가도 봐야 합니다. 탑픽으로는 워크플로우 장악력이 높은 서비스나우와 인프라 앱 결합이 가장 강력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AI 인프라 40%, AI 통합 소프트웨어 30%, AI 네이티브 20%, 그다음에 현금은 10% 정도 배분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요 AI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색깔로 종목들을 갖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기존 사스 대비 두세 배 빠른 고성장을 보이는 AI 네이티브 기업들의 IPO에 주목해야 합니다. 랩플릿이 있고 감마 등이 있는데요. 언제 IPO가 올지 모르지만 또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나면 그때도 저희는 잘 봐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모델 고도화에 따라 컴퓨팅 파워 수요는 지속적으로 인프라 관련주는 장기 상승을 가져가 줄 것입니다. 플랫폼 전환에 성공해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 지위를 확보한 기업만이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을 위한 도구에서
자율 수행을 하는 주체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승자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잘 적응해서 새로운 기업으로 커가는 것이죠. 과거의 자석 성장률 중심에서 이제는 AI 통합, 인당 매출 효용성, 속도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보다는 기업이 얼마나 성공적인 체질 개선을 하느냐 하는 것에 집중,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시장이 많이 밀리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 많이 밀리면서 약간은 공포 분위기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주식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좋은 기업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내재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시고요. 주가가 여러분이 생각한 내재 가치보다 더 밑으로 내려온다 하면은 그때는 자신 있게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장이 밀린다고 겁내하실 거 없고요. 일단 주가가 싸지는구나 하고 기회로 판단하시고 시장을 보신다면 또 시장은 언제 그랬냐 하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는 돈도 많고 그다음에 AI 혁명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은 뭐 빠지긴 하지만 또 거기서 일어설 거고 더 오를 거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은 꼭 손에 쥐고 가셔야 된다 하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내일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